여러분, 눈 덮인 알프스 산맥,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취리히를 걸으면서 여행하는 상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수많은 여행가들이 꿈꾸는 나라 스위스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저도 작년에 처음 스위스에 다녀왔었어요. 물가가 조금 많이 비싸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은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스위스라는 나라 자체는 굉장히 평화롭고 여행은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행 중에 제가 스위스 한 교수님한테 되게 신기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이 스위스의 군사력과 방위력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크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찾아봤더니 진짜로 스위스가 상당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순위로만 보면 20위에서 3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쌍방으로 전쟁을 한다는 가정하에 매기는 수치이고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만 한다고 치면 스위스가 거의 최상위권에 위치할 거라고 합니다. 또 스위스의 국토 면적이나 인구수로 보면 20, 30위권도 굉장히 높은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군사력이 높은 나라들은 전쟁의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유럽의 나라들, 아시아에서 전쟁을 주도했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죠. 근데 스위스는 대표적인 중립국이잖아요. 때문에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고요. 오늘은 그런 스위스가 왜 군사력에 이렇게 힘을 쓰는지,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어떤 방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위스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좀 의외죠. 보통 징병제는 전쟁 중인 국가이거나 전쟁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나라들에서 채택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관광업으로 먹고 살 것 같은 이 아름다운 나라가 굳이 왜 징병제를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은 불만이 없는 걸까요? 자, 일단 국민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스위스가요, 태생부터 굉장히 독립적으로 연방을 구성해서 탄생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국민성 자체가 스스로의 안정과 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를 스위스 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슴도치 사고라고 부르기도 해요. 국민들 개개인 사이에서 국가와 개인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고 그걸 누가 하냐? 당연히 내가 한다라는 의식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스위스의 징병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볼까요? 20살 성인이 되면 군대에 가는 것은 똑같은데 2년, 3년 한 번에 다녀오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됐을 때 18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 년도부터 26살이 될 때까지 매년 3주씩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37살까지 예비군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언뜻 보면 한 번에 빡 가서 제대로 생활하는 우리나라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다녀오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6년 동안 매년 3주 동안 가서 새롭게 배운다고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스위스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단순히 징병제이기 때문에 스위스를 그 어떤 유럽 국가도 침략하지 못했던 거고 스위스 국민들이 군사력과 방위력에 자신만만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제부터 그 진면목을 더 살펴볼 거예요. 스위스 하면 뭐가 가장 유명하죠? 바로 끝내주는 자연경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곳곳에 수많은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산이 많잖아요. 그것도 아주 높고 웅장한 산들이 많아서 산을 피해서 스위스 안으로 들어오려면 터널이나 다리를 지나야 합니다. 그 때문에 이런 다리 위를 기차로 지나가는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다리와 터널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전쟁의 위험이 세계대전 때처럼 크지는 않고 또 관리 측면도 있어서 최근에는 많이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철거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다리에 전부 폭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든 스위스를 침략하려고 한다면 이 폭탄들만 한 번에 터뜨려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국토의 63%가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이 막혀버리면 침략국은 산을 직접 넘어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산은 지대가 높고 기온이 낮아서 만년설이 유지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이 설산을 무기와 식량을 가지고 넘어올 수가 없는 거죠. 순식간에 국토 전체가 하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국지전보다는 하늘을 지배하는 공중전을 먼저 펼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라 할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는 것 아닌가 하실 텐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스위스인들은 공군력에 몰빵을 해버립니다. 국토는 어차피 방어력을 만렙으로 찍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늘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이렇게 생긴 누가 봐도 차고지인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가 있는 공군기지입니다.
적군 입장에서 이게 가정집 주차장인지 전투 비행장인지 알 수도 없는데 그곳에서 어떤 전투기가 튀어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산악지형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레이더나 지도상에도 잘 표시되지 않아서 우리는 적군 비행기를 찾을 수 없고 저들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서 아군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찌어찌 전투기 위치를 파악한다고 해도 또 한 가지 대공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가정집으로 보이지만 창문을 열면 대공포가 숨겨져 있는 기지가 몇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스위스를 침략하려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방어 시스템, 그리고 자기 국토를 목숨을 바쳐서 수호할 국민 기지, 손쉽게 들어가서 항복을 받아내거나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무리 방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성능의 무기나 기술력으로 뚫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핵을 사용한다든지 압도적인 물량의 공중전으로 중심부로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스위스의 방위 시스템은 그런 경우마저 준비를 해뒀습니다. 바로 이 벙커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군사시설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반지하 건물들이 바로 벙커와 유사한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가전을 치를 때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면서도 밖을 공격할 수 있도록 반지하를 필수적으로 만들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스위스는 어정쩡한 반지하로 방어할 생각이 없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벙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반지하도 일부 만들어야 했던 규정이라면 과거의 스위스에서는 그냥 모든 집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의 공공 대피소처럼 공공 벙커 또한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공공 벙커 5,000개와 가정별로 개인 벙커가 30에서 40만 개가 추정되고 있어요. 벙커 안에는 비상 식량부터 치료시설은 기본이고 대형 벙커의 경우에는 하수 처리와 샤워장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스위스의 모든 국민을 벙커에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지지고 볶고 벙커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전 국민이 벙커에서 안전하게 전쟁을 버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동안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벙커들을 와인 창고나 공공 저장고로도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사태 등을 보면서 안보에 위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벙커들을 정비하고 2028년까지 3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립국인 스위스가 이렇게 군사력과 국방비에 큰 힘을 싣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힘이 없으면 내가 중립이고 싶어도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닫고 준비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는 정말 이례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많은 국가들의 경제적인 실리와 역사적인 관계를 이해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40만 채널을 뒤로하고 새 채널을 열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다양한 지식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코코였습니다.